안녕하세요, 다인쌤입니다. 혹시 은퇴 후에 아주 예쁜 2층짜리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거나 배우자가 좀 아파서 또는 이제 노부모가 계셔서 집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생각이 있는 분, 또는 이제 손자들 왔을 때 놀라고 수영장을 조그맣게 만들려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강남에 한 100억짜리 초호화 아파트, 그리고 경기도 지방에 2층짜리 단독주택. 자, 어느 쪽이 세율이 더 높을까요? 놀랍게도요, 후자, 지방에 또는 경기도의 2층 단독주택이 더 높은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래요. 시골 2층 집인데 엘리베이터 있다고 수억 세금, 50년 묵은 규제 때문에 분통 터져. 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갤러리아 폴의 한남더힐, 다 알고 계시죠? 서울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입니다. 면적이 갤러리아 폴에는 271, 한남더힐은 243. 면적이 한남더힐이 좀 작죠? 자, 그런데 가격은 어떻죠? 매매 가격은 폴에가 65억, 한남더힐이 80억. 네, 한 15억 정도 비쌉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취득세가 갤러리아 폴에가 더 적잖아요? 15억. 그런데 무려 취득세는 7억 8천, 한남더힐은 2억 8천.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 어디죠? 네, 청담동입니다. 이름이 PH129인데요.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이름을 날렸죠. 자, 이게 2022년에 145억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전면적 273제곱미터짜리가. 자, 이러면 당연히 고급 주택 아닌가요? 그럼 취득세 중과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일반 과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뉴스 기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수백억, 펜트하우스는 일반 과세, 엘리베이터를 단 시골 집은 세금 4배. 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아니, 이게 왜 말이 되는지 법이 그래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실제 사례자의 얘기라고 합니다. 여기 두 분 인상이 참 좋죠?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은퇴를 앞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용인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어서 아내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분이 좀 몸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2층에 이제 혼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문제가. 자, 어떤 문제냐면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서 이 집이 고급 주택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고급 주택. 자, 고급 주택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취득세를 중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2억 가량의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분이 이제 그 정도 자금 여력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추가 세금 때문에 이분은 집을 짓는 계획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아내를 위해서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필수 편의시설인데 법이 이것을 고급 주택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시설을 한 건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고급 주택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성구는 주거 지역 땅들도 뭐 1억이 넘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마용성도 5천 이상 대부분 하죠. 100평을 갖고 있다면 땅값만 100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방 같은 데는 이렇게 땅이 비싸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뉴스 기사에 나왔던 건데요. 자, 여기는 주택 가격이 5억이에요. 파란 집은. 녹색 집은 주택 가격이 6억. 자, 이쪽이 더 주택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싼 쪽이 취득세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1,000만 원, 여기는 1,650만 원. 집값이 더 싼 곳이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죠? 무려 65%가 더 나온 거죠. 자,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32제곱미터. 네,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는 집의 면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격은 더 싼데 세금은 훨씬 더 많이 내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겼냐면요, 이게 이제 50년 전에 생긴 법이거든요. 그래서 고급 주택의 기준이 면적과 시설 위주로 되어 있어요. 지금하고 안 맞는 거죠. 자, 하나 사례 더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시는 한남더힐입니다. 여기 전용 243제곱미터가 시세가 90억입니다. 그러면 이거 취득세 몇 프로일까요? 네, 이거는요, 누가 봐도 이건 고급 주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 주택으로 분류돼서 취득세 3% 내면 됩니다.
자, 1주택자에 한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서울 근교 시세가 30억짜리 있는 단독주택이라고 볼게요. 자, 여기는 취득세가 무려 11%를 낼 수 있습니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돼서. 왜? 연매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이건 90억이고 이거는 30억인데 취득세는 거의 4배 정도를 더 내게 되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 원인이 바로 고급주택의 분류에 있습니다. 그 분류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단독주택 기준을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연면적이 그죠? 333제곱미터를 넘으면 고급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연면적이 뭐죠? 보통 우리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단층으로 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2층, 3층으로 짓게 되죠. 그러면 각 층의 합이 바로 이제 연면적입니다. 만약 여기가 160이고 여기 160이면 32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170이면 340 돼서 연면적이 요 331을 넘게 되면 고급 주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취득세 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이건 이제 건물에 대한 연면적이고요. 땅에 대한 크기 됐습니다.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넘으면요. 약 한 200평 정도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고급 주택 분류에 들어갑니다. 즉 단독주택은 건물의 연면적, 대지의 면적 기준에 따라서 고급주택 유무가 갈리고 그에 따라서 취득세를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파트, 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한 74평 정도 돼요. 이거보다 크면 고급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 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요 특정 시설입니다. 땅의 면적이나 또 건물의 전용 면적이 아닌 그 건물 안에 그 집 안에 어떤 특정 시설이 있냐에 따라서 고급주택 유무가 갈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일단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아까 사례자처럼 고급주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몸이 불편한 분이 있으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고급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엘리베이터가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3명 이하는 제한가 되고 또 무게가 200kg 이하일 경우는 이제 제외가 됩니다. 요게 넘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을 경우 고급주택 범주에 들어가서 취득세를 많이 낼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뭐 이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집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이 역시도 고급주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집안에 엘리베이터에 있는 경우는 종종 봤는데요.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쨌든 간에 집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고급주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특정 시설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주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67제곱미터보다 크면, 이거보다 작으면 상관없고요. 이거보다 크면 고급주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20평 정도 되죠. 자, 이렇게 집안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주택에 들어가게 돼서 사례자처럼 취득세 폭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앞에 뉴스 기사하고 사례자 분들 몇 개 보여드렸는데요. 좀 말이 안 되죠? 자,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만들어진 지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요. 고급주택 요 제도가 과세제도 1975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요 사치를 줄이고 그죠? 우리 이때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못 살 때잖아요. 사치를 줄이고 그 돈을 좀 더 유용한 곳에 쓰라는 의도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안 맞죠. 또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죠. 자, 1975년 당시엔요. 그냥 서울에 있던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던 큰 집은 비싼 집, 비싼 집은 사치품, 큰 집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사치품으로 본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저 지방의 100평짜리 집보다 강남의 1평짜리 땅이 더 비싼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이렇게 크기보다는 지금 위치가 더 중요해졌죠. 그런데 아직도 50년 전에 이 제도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전문가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의견을 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의견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서울은 가격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규제하고 지방은 면적과 가격을 두루 고려해서 정하자라는 거죠. 그죠? 지역별 특성, 지역마다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또
주택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시 정의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자는 거죠. 자, 이 고급주택 제도가 만들어진 1975년도 이때 우리나라 GNI 국민 총소득 얼마나 됐을까요? 네, 345만 원. 자,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2024년 네, 대략 한 3,700. 10배 이상이 뛰었죠. 그죠?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로 소득이 10배로 뛰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경제 발전 수준에 맞춰서 고급주택에 대한 시각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은퇴 후에 서울 아파트에서 거주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의외로 저도 그런 생각이 있긴 하지만 은퇴 후에 조용한 시골에 2층짜리 전원주택 지어서 사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를 또 이 시설을 잘못 설치하게 되면 잘못은 아니죠. 하여튼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취득세 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고급주택 과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